안녕하세요. 저는 곧 얼마 전 아들을 결혼시킨 50대 여성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 생각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 날도 있었는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게 가족이라고는 아들뿐이었고 그런 아들을 홀로 키웠기에 저도 모르게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20대 초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던 저는 일찍이 제 아들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임신까지 했던 저는 그 시절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그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며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때 저는 임신 8개월 차였고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끝내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임신한 과부가 됐고 저희 아들은 유복자로 태어나야 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보다 일찍이 돌아가셨고 제 형편상 친정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사정에 저는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갖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 낳고 몸조리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몸도 풀지 못했고 옆에서 육아를 가르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별 고생을 다 했었네요. 그러다 실수를 해서 아들에게 못할 짓도 많이 하고 내 아들이 나보다 좋은 엄마를 만났더라면 더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에 슬펐던 적도 많았었죠. 그래도 저는 꿋꿋이 살아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 키우며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고아가 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어요. 아들 걱정에 마음 편히 아파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었네요. 다행히도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제가 아들 복이 많은 건지 저희 아들은 제 바람보다도 더 잘 자라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원 한번 보내줄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더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자기 힘으로 대학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집에 돈만 좀 있었더라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테지만 혼자 고생하는 엄마 걱정하던 아들은 장학금을 받겠다며 자기 욕심을 접었더랬죠. 그렇게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성적 장학금 받으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자기 용돈 벌고 제 용돈까지 챙겨주던 효자였어요.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저도 고생했던 과거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도 다 못 보내고 남편 먼저 떠나보내며 남들한테 무시받으면서 별별 고생 다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멋지게 잘 자라주니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아들은 2년 뒤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뒷바라지했었으면 남들처럼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해서 더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해준 게 없다 보니 다른 집 애들보다 고생해서 취업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늘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 힘으로 취직까지 하고 번듯하게 잘 자라주어 고마웠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까지 잘 한다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싶었죠. 제 입장에서야 제 자식이 귀하다 보니 욕심이 들기도 했지만 저도 제 분수를 알기에 큰 욕심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아들과 적당한 학벌에 비슷한 직장 생활하는 참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제 상상과는 많이 다른 듯 했어요.
아들보다 3살 어렸던 여자친구가 한눈에 보기에도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 어서 와요. 우리 충현이 여자친구라고? 네, 저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첫인상은 밝고 귀엽다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보다 어리다고 하니 애교가 많고 싹싹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 뒤로 몇 번 만나보니 이건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철이 없다 싶더라고요. 제 앞에서 저희 아들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과일을 사들고 왔길래 깎아보라고 시켰더니 자기는 평생 칼 쥐어본 적 없다며 못 깎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과일을 깎아본 적이 없어서요. 뭐? 아니, 태어나서 여태 과일 한번 깎아본 일이 없었단 말이야? 아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감자 깎듯이 깎으면 된다. 감자라고 생각하고 껍질부터 벗겨봐. 감자요? 저 감자도 깎아본 적 없는데. 사실 저 집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칼 쓸 줄을 몰라서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 아니, 그 얼마나 곱게 컸길래 칼 한 번 쥐어본 적이 없니? 그럼 너 결혼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앞으로 배우면 되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음번엔 연습해서 올게요. 곱게 커서 그러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대체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애가 저도 탐탁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하던 며느리감이랑은 너무 멀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아빠 없이 고생하며 자라서 결혼은 좀 진중한 아가씨를 만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길 바랬는데 그 애랑 결혼을 시켰다가는 우리 아들이 의지를 하긴커녕 평생 수발 들고 고생하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둘이 결혼을 안 했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며 결혼을 미루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임신을 했다며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지민이 임신했어요. 벌써 3개월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을 했다니? 네가 걔를 임신시켰다는 거야? 죄송해요. 어쩌다 그런 건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원래 결혼하려고 했었고 저희 마음이야 서로 확실하니까 결혼하려고요. 엄마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심 그 둘이 만나다가 헤어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전 임신이라니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남의 딸을 임신시켰다니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아유, 너는 일찍 철든 애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조심했어야지. 어쩌자고 결혼도 안 한 애들이 임신을 해? 평생 내 속 한 번 안 썩이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모두 제 탓인 걸 엄마한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유,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을 이제 와서 탓해서 뭘 하겠니? 이렇게 됐으니 결혼시켜야지. 그럼 그쪽 집안에 인사드리고 빨리 상견례 날을 잡자고 말씀드려라. 그게 엄마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쪽 집에서 허락을 안 하신 거니? 그게 사실 지민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 그럼 지민이 걔가 고아라는 말이야? 여태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잖니? 그래서 난 당연히 부모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전에 아버님만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 죄송해요. 그때는 엄마가 지민이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까지 하면 반대하실까 봐서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민이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민이 혼자예요. 세상에. 아니 그런 걸 이제 말하면 어떡하니? 이제 와서 어쩌라는 말이야? 그래도 지민이 좋은 아이예요. 제가 많이 사랑하고요. 곱게 컸나 싶었더니 부모가 없었다니. 그제서야 그 아이의 철없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골이 아팠어요. 안 그래도 내 아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반대하려던 아이였는데 거기다 친정도 없는 고아라니. 이렇게 되면 제 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민이 그 애가 강인한 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남편 노릇에다가 친정 부모 노릇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부모 잃은 아이 앞에서 못나고 이기적인 소리일진 몰라도 저로서는 제 아들이 더 걱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엎어진 모를 주워 담을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모르겠다. 너도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 그런 애를 만났을 거고 니들 둘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인데 내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겠니? 이제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핏줄 임신까지 한 애를 내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끼리 인사하고 결혼 준비하자꾸나.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울 만큼 골치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춘기도 안 겪고 평생 걱정시킨 적 없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런 사고를 쳤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가 부모였기에 품어야 하는 자식의 허물이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두 아이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고 저는 가진 돈을 다 털어 아이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취직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들이 모은 돈이 얼마 있지도 않을 것이고 아들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대출이 있긴 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 편히 가정을 꾸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제가 얻어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니 신혼이라고 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입덧이 심한지 꽤 고생을 하더라고요. 엄마, 지민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이번 주에 찾아뵙겠다고 한 건 저 혼자 가던가 해야겠어요.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됐다. 너도 올 생각하지 마. 임신한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너 혼자 어떻게 오라가라 그러겠니? 거기다 몸도 안 좋다는데. 근데 걔는 입덧이 그렇게 심해서 어떡하니? 뭘 좀 먹긴 하고? 그냥 입맛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먹는 게 전부네요. 지민이가 원래도 입이 짧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걔는 지금 홀몸이 아닌데. 엄마가 뭘 먹어야 애도 잘 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먹으라 그래라. 그러고 있긴 한데 영 먹질 못하네요. 아휴, 참 걔는 가지가지 한다. 이럴 때 친정엄마라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걔 입맛을 알아야 뭘 해다 주기라도 할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그래도 전에 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찬은 곧잘 먹더라고요. 그 덕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반찬을 잘 먹어? 그럼 뭐 잘 먹는지 물어봐서 엄마한테 말해줘. 입덧하는 며느리가 내 반찬은 먹는다 그러면 해줘야지 어쩌겠냐. 내가 뭐 살가운 시어머니도 아니고 뭐 다른 건 못 해줘도 그런 건 해줘야지. 며느리는 원래 몸이 약한 건지 임신 기간 내내 입덧에 몸살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덩달아 고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며느리 보고 싶어도 임신한 며느리 몸 상할까 오라가라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내 반찬은 먹는다 하기에 바쁜 와중에 아들네의 반찬 해주러 왔다 갔다 다녔죠.
차도 없는 제가 무거운 반찬 이고 지고 매번 아들 집을 찾았는데 그때도 저는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 제 딴에는 나름 며느리를 배려한 거였죠. 가뜩이나 친하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와서 죽치고 있으면 얼마나 싫겠냔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제가 찾아갈 때마다 옷을 꽁꽁 싸매고 와서는 늘 한 발짝 떨어져서 저를 맞곤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라도 가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니 애가 아직 내가 불편한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그 반찬 가져다 주러 왔다. 근데 너는 안 덥니? 밖은 한여름인데 넌 집에서 뭘 그렇게 껴입고 있니? 그냥요. 임신한 몸이니 차게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배는 좀 불렀니?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배가 부른 건지 아닌 건지 표도 잘 안 나는구나. 그러고 보니 너는 임신을 했는데도 살이 안 찌는 것 같다. 제가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기도 하고요. 아마 입덧이 심하고 입이 짧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만삭되기 전까지 잘 티 안 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임신했다고 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 그것도 유행인 건지 참. 아무튼 너도 애 생각해서 잘 좀 챙겨 먹고 해라. 입이 짧다고 안 먹으면 쓰나. 곧 엄마가 될 애가 애 생각도 해야지. 네가 너무 안 먹어서 애가 안 자라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잘 먹으면 배도 금방 부르겠지. 그러게요. 근데 아직은 입덧이 좀 있어서. 너는 무슨 입덧이 몇 달을 갔니? 몸이 약해서 그런가? 죄송해요. 몸은 비리비리해서 임신했다는 애가 살도 찌지 않는 것 같고 몇 달이 지나도록 입덧으로 고생하는 걸 보니 그게 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죽 못나서 저러나 싶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임신을 해서 서로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저도 가끔씩 못된 시어머니 투가 나왔던 거죠. 그렇다고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가 늘 불편하고 껄끄러웠어요. 아마 그 애도 제가 그랬겠죠. 그러니 제가 찾아갈 때마다 떨어져 있구나 싶은데 웃긴 건 그러면서도 저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지 매번 저한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제가 별로 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해대는 모습을 보면 딸 가진 부모가 이런 기분에 사나 싶기도 했어요. 저희 아들이 착한 아들이긴 했지만 엄마에게 애교 있는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얘는 내가 불편할 것 같으면서도 자꾸 엉겨붙으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또 친정 부모 잃고 부모 정이 고파서 그러는구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친정 엄마가 될 순 없을 테니 그 애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며느리에게 아직 살갑게 굴 사이는 아니었고요. 저도 속이 좁아서 그런지 바라지 않던 며느리를 혼전 임신으로 결혼시킨 게 늘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 정이 들고 속에 응어리가 다 풀리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가끔씩 반찬 정도 해다 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며느리가 평소 잘 먹는다는 반찬들을 잔뜩 해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신경 쓰는 저인 걸 보니 저도 며느리와 정이 좀 들었나 싶더라고요. 나왔다. 잘 지냈니? 아유, 네가 몸이 약해서 내가 매번 신경이 쓰이는구나. 저 이제 괜찮다니까요, 정말. 그래도 임신하면 신경 쓸 게 많잖니. 더군다나 너는 따로 챙겨주실 친정도 없으니 내가 더 신경 써야지 뭐. 아무튼 반찬 줬으니까 난 이만 가보마.
벌써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아유, 아니다. 반찬만 가져다 주러 온 건데. 괜히 쉬는 애 귀찮게 하면 어떡하니? 임신해서 몸도 불편할 텐데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멀리 오신 어머님을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차 한 잔 내어드리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요. 저 괜찮으니까 오신 김에 쉬시다가 가세요. 온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며느리의 말에 부담을 주기 싫어 거절하려던 저는 거듭되는 며느리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 되는 애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얘는 내가 자기를 못마땅히 하는 걸 알고 나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러는 걸 텐데 내가 계속 싫다고 하면 속상할까 봐서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몸이며 마음이며 약하고 힘들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싫었던 저는 얼떨결에 며느리와 같이 차를 들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끓이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무슨 차 좋아하세요? 집에 차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커피보다는 차가 좋으시겠죠? 우롱차나 녹차로 할까요? 아무거나 해다오. 괜히 힘들게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거 해와라. 나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알았지? 그래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취향도 모르니까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아유, 그래. 나는 녹차 좋아한단다. 지민이 너는 뭐 좋아하니? 어머, 저도 녹차 좋아해요, 어머님. 저랑 어머님이랑 취향이 참 많이 비슷하네요. 지금은 못 마시지만 나중에 같이 녹차 마시러 가요, 어머님. 나와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건지 계속 제 취향을 묻고 살갑게 굴려는 며느리를 보니 왠지 미안해지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며느리가 못마땅할지라도 내 자식이 실수해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애를 내가 너무 나 몰라라 했던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친정도 없는 애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다고 내가 저 애를 그리 무심하게 대했나 싶어서 이제라도 잘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절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차를 내려서 거실로 들고 오는데 그 순간 며느리 배에서 뭔가 쑥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지민아, 너 옷에서 뭐가 떨어졌다? 응? 아니,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대체 뭐야? 며느리의 뱃속에서 떨어진 것은 둥그렇고 빵빵한 쿠션이었습니다. 그게 떨어지고 나니 며느리의 배가 순식간에 홀쭉해지는 것이 저는 순간 뱃속의 아이가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광경에 저는 그 꼴을 보고도 한동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힘들 애가 배에 뭘 넣어놓고 있었던 건지 이걸 뭐하러 차고 있었는가 싶더라고요. 그런 제 앞에서 며느리는 당황하며 쿠션을 숨기더니 제 얼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그래? 너 배에 이걸 왜 차고 있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응? 그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뭔지 말을 좀 해봐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뭐야? 너 배는 갑자기 왜 그렇게 홀쭉해졌고? 아니, 누가 보면 임신을 안 한 줄 알겠다. 순간 제가 입으로 그 말을 뱉고 난 후에야 저는 머릿속에서 벼락이 치듯 정신이 들어오며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던 거죠. 아니, 너 근데 배가... 너 설마 임신한 척하고 있었던 거니? 제가 그렇게 묻자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제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이 일은 제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충현 씨가 알면 안 돼요. 너 정말로 홀몸이었던 거야? 임신도 한 적 없다는 거니? 그래 놓고 여태껏 나랑 우리 충현이를 속인 거야? 네가 정말로 우리 식구를 속인 거냐고?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더니 결국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실토하더라고요. 애가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얘기들을 짜맞추어 보니 애초에 임신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입덧을 한다느니 애가 발로 배를 찬다느니 했던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며느리의 임신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순간 몰려오는 기막힘과 황당함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분노가 폭풍처럼 몰려와 그 애 얼굴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죠. 거기다 제 아들까지 속이고 있었다니 이건 예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대체 뭐니? 너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이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었니? 이제 만삭이라 곧 출산일이라고 병원 알아본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니 언제까지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거기다 나 하나 속여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 속였어?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니지.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으로 이런 짓을 벌일 순 없지. 출산일 지나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랬어? 그때는 어디 남의 애라도 훔쳐와서 네가 낳았다고 하려고 그랬니?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감히 네가 순진한 우리 아들을 홀리려고 그런 거야 뭐야? 화가 나서 소리치는 제 말에도 며느리는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그 애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안타까웠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태도가 기막히고 가증스럽기만 했죠. 사람을 속일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임신을 속일 수가 있는지 저는 며느리의 순진한 얼굴이 한순간에 무서워졌습니다. 저 순진에 빠진 얼굴 뒤로 무슨 수작질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사기꾼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랬던 거지? 작정하고 나랑 우리 충현이를 속였던 거야. 맞지? 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냐? 어디 말 좀 해봐라. 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발요.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솔직하게 말 좀 해봐. 대체 우리 아들한테 어디까지 거짓말한 거야? 나는 니들이 혼전 임신이라고 하기에 아들 둔 어미로서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아 마지못해 결혼시켰던 건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 네가 처음부터 임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받아들였겠니? 부모도 없다 그러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너를. 너 뭐 꽃뱀이나 사기꾼이냐? 내 아들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제가 오빠한테 왜 사기를 쳐요? 그럼 충현이는 너 임신 아닌 거 알고 있었니? 그건 오빠도 몰랐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라도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니들 임신 소식 듣고 이 집 얻어줘서 신혼집 차려준 지가 벌써 반년인데 네가 정말 말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 몇 번도 더 했겠지. 그런데 어떻게 나는 물론이고 같이 사는 내 아들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니? 네가 지금 오해라고 해봐야 내 눈에 너는 사기꾼일 뿐이야. 제가 아무리 물어도 끝까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그 애가 우리를 철저히 속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일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같이 사는 남편을 속일 수가 있는지 그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건 정말 작정하고 덤비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말로는 사정이 있었다느니 뭐 언젠가 말을 하려고 했다느니 하지만 뉴스나 TV에서 남자 등쳐먹는 꽃뱀들 이야기를 들어왔던 저는 그런 얘기 역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변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 경찰서죠? 여기 사기꾼 있는데 와서 좀 잡아가 주세요. 혼인 빙자 사기치는 꽃뱀이라고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 신고하지 마세요. 저 정말 나쁜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어디 말 좀 해보라니까? 그건 당장은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참나. 나중에 언제? 거봐라. 네가 진짜 할 말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했겠지. 아무튼 나는 너한테 더 듣고 싶은 말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던지.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경찰에 고발했고 얼마 뒤 신고를 받고 들어온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에게는 경찰서 위치와 함께 문자를 보내놨고 그 사이 제가 며느리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나는 제가 우리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해서 신혼집까지 마련해 준 건데 저게 글쎄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럼 사기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속인 걸로 모자라서 나까지 등쳐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집 명이라도 돌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경찰들 앞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떠드는 사이 며느리는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도 말도 안 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만에야 그 애가 입을 열더니 경찰들에게 엄마를 불러달라 그러는데 그 소리에 저는 또 기함할 수밖에 없었죠. 일찍이 부모 다 잃고 천에 고아라 그러더니 있던 애가 없어지더니 이젠 없던 엄마가 생겼나 봅니다. 대체 저 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며느리였던 그 애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좀 불러주세요. 보호자 오면 조사 받을게요. 세상에, 너 엄마가 있었어? 나한텐 천에 고아라고 그랬잖아. 몸조리 도와줄 친정도 없어서 불쌍한 줄만 알고 있었더니 너 대체 어디까지 거짓말한 거니? 너 이름이나 나이는 진짜야? 이거 보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다 가짜라니까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저 순진한 얼굴에 속아서 불쌍한 아이인 줄만 알고 받아줬던 건데 세상에, 우리 아들 앞길 다 막을 뻔했네.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뭘 하더라도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아주머니도 아드님 부르시고요. 다행히도 아들이 금방 문자를 본 건지 얼마 뒤에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지민이를 신고하셨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상황인진 내가 알고 싶다.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우리가 몽땅 쟤한테 속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도 도착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사자대면을 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제 아들의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여자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 양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요. 너 감히 내 딸을 데리고 사라져버려? 네가 감히 내 딸을?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 제 잘못입니다. 장모님이라니. 내가 왜 자네 장모인가? 나는 너 같은 사위 둔 적 없으니 그딴 소린 집어치워. 너는 귀한 내 딸 데려간 납치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다 내가 한 짓이에요. 오빠는 아무 잘못 없다고요. 너도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안 된다고 결혼 반대했으면 그런 줄 알고 있었어야지. 기어이 반대하는 결혼하겠다고 가출을 해? 네가 10몇 살 먹은 사춘기 소녀야 뭐야? 다 큰 애가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그 여자를 장모라고 부르며 아는 체 하는 아들을 보니 아들은 분명 그 여자를 전에도 본 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아들이 싫은 건지 제 아들더러 자기 딸을 납치해 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상황에 옆에 있던 며느리는 그런 자기 엄마를 말리고 있고 말입니다. 납치니 결혼 반대니 분명 뭔가 제가 모르는 사정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저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사기를 쳤다 싶어서 혼내주려고 했더니 되려 저희 아들이 얻어맞는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아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당신 뭐예요? 뭔데 남의 아들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 맞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누구는 손찌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이봐요. 당신 저의 엄마 맞아요? 내가 듣기론 부모 없는 고아라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를 부른다기에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요? 제가 당신 딸이 맞다면 당신 딸은 사기꾼이에요. 애초에 당신 딸이 내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임신이라뇨? 내 딸 배는 임신을 했다기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민아, 그러고 보니 너 배가 왜 그래? 왜 그렇게 홀쭉해졌어? 오빠 미안해. 내가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거짓말했어. 들으셨죠? 댁딸이 우리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오갈 곳 없다는 고아를 받아줬더니 세상에. 제가 만삭이 다 되도록 우릴 속인 겁니다. 지민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너 정말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오빠. 근데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오빠는 나 포기했을 거잖아. 최지민,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결혼 허락 안 시켜줬다고 가출한 걸로 모자라서 엄마 몰래 결혼까지 했어? 신혼집이라니, 결혼이라니,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어떡해?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빠는 날 위한답시고 나랑 헤어지려고 했을 거고 엄마는 다른 남자랑 나 결혼시켰을 거잖아. 내가 정말 싫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억지 부렸을 거잖아. 그렇다고 감히 이런 짓을 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장모님, 지민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난 놈이라서 벌어진 일이에요.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오열을 하느라 난장판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아이의 관계에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게 확실해 보였고 그 순간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들만 믿고 며느리를 들였는데 제 아들은 그 애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각자 이해관계가 뒤섞여 할 말들이 많은지 뭔가 오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저희는 진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사자대면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모르고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진 모르지만 서로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진정하고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다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네요. 일단 제가 다짜고짜 따님을 신고한 건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아라는 며느리가 가짜 임신하고 저와 제 아들 속였다고 하니 사기꾼인 줄 알고 그랬네요. 저도 너무 놀라서 그땐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 아들이나 따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
그건 제 오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반대로 저였더라도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애초에 애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으니 많이 놀라셨겠죠. 근데 저희 애는 고아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애 아빠가 먼저 떠나긴 했지만 30년을 제 품에서 곱게 키워온 제 딸이거든요. 그럼 고아도 아니고 임신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설명 좀 해보겠니? 제가 그 지민이한테도 몇 번이고 물었는데도 얘가 말을 안 해서 말입니다. 사실 진작 저한테 뭐라고 설명이라도 해줬더라면 저희가 경찰서에서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아까는 저도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의 오빠까지 속인 걸 들켰으니 다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아, 그래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야지. 대체 언제 얘기하려고 그랬어? 미루면 미룰수록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거 너도 알잖아. 알아. 근데 그땐 정말 그 방법 말곤 다른 방법이 없었어. 엄마가 우리 사이 반대하고 나더러 다른 남자랑 선을 보게 하니까 이러다간 우리가 영영 헤어질 것 같았어. 그런 상황에 내가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안 했으면 오빠도 나랑 정리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두 아이가 결혼 약속을 하고 먼저 예비 처가를 찾아 결혼 허락을 받기로 했는데 며느리네 집에서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결혼 반대를 하셨답니다. 이유야 저희 아들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데다가 가난한 집 외동 아들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이유였죠. 저도 몰랐는데 며느리네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일구셨는데 그러다 몇 년 사이 박가사돈께서 돌아가시면서는 사업을 물려받을 든든한 사위를 드리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에 충족하기에는 저희 아들이 모자란 부분이 많다 싶으셨던 거죠. 사돈 얘기로는 어렵게 가진 귀한 딸이라 더 욕심이 나서 걱정 없이 자란 유복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었었는데 저희 아들은 아버지 정도 모르고 자라서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니 그런 집에서 자기 딸이 시집을 가면 고생길이 훤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딸을 위해 끝까지 반대를 했고 그런 반대에 부딪혀 저희 아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너무 사랑했던 탓에 저희 아들과 헤어지기 싫었던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임신을 했다며 거짓말을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해? 충현이 너는 그 얘기를 듣고 동조했고 둘 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다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빠는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저희 엄마 찾아가서 어떻게든 빌고 설득해서 허락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자고 설득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말 들으면 우리 엄마는 아이를 지우게 하더라도 반대하실 거라고, 저희 엄마는 끝까지 허락 안 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저와 저희 아이를 지키려고 제 거짓말에 동조했던 것뿐이에요. 모두를 끝까지 속인 건 저고요. 제 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모두를 속였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지 같은 자식을 둔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어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갑자기 가출을 하고 소식도 모르는 사이에 지들끼리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된 사돈께서 지금 무슨 심정이실지 차마 짐작도 가지 않더라고요. 아까 전까지는 나 혼자 아무것도 몰랐다 싶어 화가 났는데 이제는 제가 공범이 된 것 같아 더 미안하기만 했어요. 거기다 아들 가진 어미로서 더더욱 면목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마음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제가 알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바람에 괜히 사돈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스럽네요. 제가 제 아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키웠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고생시키고 부모 자식 간의 생이별을 시켰네요. 아니 이거 참 뭐라고 더 사죄를 드려야 할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은 저희 딸이고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어요.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진민이를 잘 달래서 상황 파악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제 생각만 하느라 따님을 사기꾼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과해야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아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앞뒤 모르고 아드님께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의 귀한 자식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 생각만 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죄인된 심정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사돈께서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딸 데려간 논팽이 부모 얼굴이 궁금해서 보는 건가 싶었는데 말을 하는 걸 보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기분 탓인 건지 저도 왠지 그 여자가 낯이 익은 겁니다. 아유 글쎄요.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유 저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미연이? 박미연? 너 정말 미연이니? 미연아, 나 경애다. 경애 언니야. 순간 아주 익숙하고도 낯익은 이름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돈 입에서 나온 그 이름과 겹쳐 보이는 얼굴이 있었거든요. 경애 언니? 정말 경애 언니야? 세상에, 언니. 언니 얼굴 그대로 있다. 정말 언니 맞구나. 그래, 나 경애야. 너야말로 옛날 모습 있다, 미연아. 나도 너무 오랜만이라 설마 했는데 네 이름 듣자마자 알겠어. 제 이름을 연고푸 부르며 울부짖는 경애 언니는 저와 오래전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고향 언니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언니네가 서울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아주 돈독했던 사이였었죠. 그때는 집 전화도 잘 없던 시절이라 이사를 떠나고 난 뒤에는 소식이 끊겨 그 뒤로 영영 못 보는구나 했는데 그 경애 언니가 제 사돈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워낙 가까이 지내고 자매처럼 지냈던 사이라 죽기 전에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정말 미연이 너 맞구나. 세월이 너무 흘러서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어릴 적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더라고. 우리 연락이 끊긴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이지. 아유, 그때 그렇게 엇갈리고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나도 너무 놀랐어. 언니가 지민이 엄마라니 이게 정말이야? 나 아직도 안 믿어진다 정말.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반대하던 사위가 네 아들이었다니. 내가 이 일을 미안해서 어떻게 한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애들 사이 반대하고 일을 이 지경이 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지은 빚도 많은데 이걸 어떡하면 좋니?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그럼 알다마다. 우리가 한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였어. 우리 둘 다 남자 형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서로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지. 경애 언니는 나한텐 친언니 그 이상이야. 나야말로 미연이 너를 얼마나 아꼈었는데. 그때는 나도 철이 없었는지 우리 이사 가면서 너도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부모님한테 떼를 썼었어.
그때 생각엔 왠지 너랑 그렇게 헤어지면 다신 못 볼 것 같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전화도 없던 시절이고 우표값도 비싸서 연락이 뜸해지다 보니 소식도 끊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살면서 네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유,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나 보다. 아유, 그래 언니. 옛날에 우리 서로 아들, 딸 낳으면 결혼시키자고 약속도 했었잖아. 아유, 근데 이렇게 만난 걸 보면 너무 기막힌 일이야.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더니 오래전 생각 없이 했던 약속이 현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렇게 꼬이고 꼬여 악연으로 만날 줄은 더 몰랐죠. 하지만 제 아들을 반대했던 사돈이 경혜 언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미움은커녕 반가움만 커졌어요. 언니도 제 아들인 줄 모르고 두 사람 사이를 반대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미연이 네 아들이면 모났을 리가 없는데 내가 그냥 조금만 보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미연아. 아니야 언니. 아니, 나 같아도 딸 자식 시집 함부로 못 보내지.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얄팍하고 간사한 건지 생판 남이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던 상황들이 아는 사이였다고 하니 자연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혜 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고 언니도 제 아들이 모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다 보니 그 후로는 얘기가 잘 풀렸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애들을 이혼이라도 시켜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럴 고민이 없어졌어요. 저희들은 아이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며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내가 내 자식만 귀한 줄 알고 너무 욕심부려서 미안하다 충현아.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어.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더 잘해서 믿음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미숙하고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믿어주신 만큼 이젠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지민이 절대 울리지 않고 좋은 남편, 좋은 사위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이젠 철들고 오빠 옆에서 예쁜 가정 꾸리면서 잘 살게요, 엄마. 어머님, 저희들 앞으로 예쁘게 잘 살게요. 그래. 둘만 좋다면 나도 다 좋다. 앞으로 우리 속이는 것 없이 돈독한 식구가 되자꾸나. 그렇게 아이들은 결혼식을 치르게 됐고 조금은 늦었지만 무사히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제대로 된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얼마 뒤부터 저희 아들은 처갓집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위에게 경영권을 맡기고 싶다는 언니의 뜻대로 저희 아들이 그 집 가업을 물려받기로 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될지 아직 모자란 게 많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며느리에게 더더욱 잘해주려 노력하고 있고 다시는 며느리를 오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서로의 거짓말과 오해가 쌓여 기막힌 일이 있었지만 이쯤이면 잘 해결된 게 아닌가 싶네요. 하긴 고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오해 없는 가족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진정한 가족이겠죠. 그럼 저는 앞으로도 아들 며느리를 예뻐하며 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경혜 언니와는 사돈으로서, 의자매로서 더욱더 돈독하게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